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한국 국가부도 사태, 부동산 아수라장, 우리나라가 4월 위기를 넘어 국가부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세계부채 보고서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1위와 기업부채 2위를 지목하였으며, 블룸버그도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국가부도 위험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IMF는 수차례 한국의 부도 위험성을 경고하였는데, 가장 강력한 근거가 선진국 중에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 성장률과 무역 수지, 외환 보유고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떼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한국 국가부도 사태, 부동산 아수라장. 자, 태극기가 있는데 상당히 원화죠, 원화. 자, 우리나라 상황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위기의 한국기업, 부채, 부도 증가 속도 세계 2위. 사실상 선언만 안 한 것 뿐이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이미 뭐 부도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산국가니까 선언을 안 한 뿐이고,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여러 지표를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아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와가지고 좀 회복하고 있는데, 자,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지금 최악이에요. 한국 국가부도. 국제금융협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부채 보고서, 기업 부채 무려 126.1%. 자꾸 숫자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무지막지하게 심각한 거거든요. 기업 부도 증가율이 40%로 세계 2위래요. 2위.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계부채 규모 증가율 세계 1위랍니다. 1위. 아주 심각하죠. 이거 지금 국가에서 가장 국가부도에 측정할 수 있는 게 부채인데, 이 부채가 이렇게, 여러분들 왜 IMF가 터지고 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부채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세계 지금 1, 2위잖아요. 뭘 말하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 국가부도 또 얘기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보세요. 50개 국가 선정, 한국 선진국 중에서 유일. 어떻게 된 게 개발도상국, 소위 후진국들. 아마 지금도 10여 개 나라들이 부도 상태예요. 항상 부도는 있습니다. 근데 너무 세계에 영향력이 없는 나라들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득실거리는 세계 50위면 안전하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100위도 국가부도 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가 껴있다고요. 50위 안에.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50개국 안에. 최근 국채 수익률 보세요. 국채 수익률, 5년간 CDS 수수료,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율, 국가 채무 비율, 아주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모아놓고 이걸 따지는 거예요. 순서를. 정말 심각하지 않나요? 자, 국가부도 위험 징조. 그렇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국가부도가 터지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PF발 건설사와 이금융권 부도 위험성, 이게 가장 커요. 지금 건설사 자꾸 줄도산 나는 거 좋은 현상이 아니고, 이금융권 지금 뱅크런도 터지고 여건이 너무 안 좋죠. 어떻게 된 게 연체율이 6%, 7%. 이 끔찍한 거예요. 그거는 민간 부채와 부도. 바로 두 번째, 민간 부채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이것이 부도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요. 국가 부도. 결국 얘는 가계 기업 부도를 일으키는데, 이게 바로 모여가지고 국가 부도가 되는 거예요. 경제지표 악화. 지금 경제지표가 상당히 안 좋죠. 경제 성장률 말하는 거예요.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하고 무역수지 보세요. 무역수지는 정말 미친 듯이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지금 국가부도 상황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는 뭐 국민들 잘못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치인들 잘못이라고 봐요. 정치를 썩어 빠지게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뭐 여당, 야당 그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다 한 통속이에요. 전 정권, 현 정권 다 한 통속이고요. 여기 보세요. 자, 블룸버그, IMF 국가부도 위기자료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시뻘겋게 나와 있네요. 다 시뻘겋어요. 여기 우리나라에 47위 딱 써있네요. 누가 부도가 뭐 1등이 부도 나고 꼴찌는 부도 안 나고, 아니에요. 얘들 이미 부도 난 상태예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들어갈 정도로 위험할까요? 당연히 위험하죠.
가장 중요한 부채 비율, 그것도 가계부채만이 아닌 민간 기업부채까지 세계 1위, 부도율도 1위인데 IMF 한국경고 민간부채 세계 1위 보시면 자 이게 100입니다. 근데 지금 250%를 넘겼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정말 일본은 이제 국가부채가 많죠. 그렇지만 그 나라는 그래도 기축국가기라도 하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자 왼쪽을 보거나 이 두 번째 거 보면요. 다른 지표는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중요한 게 지금 망가졌어요. 좀 이따 또 보자고요. 자 국가부도의 원인이 뭡니까? 지금 건설사가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 거 옛날에 IMF 때도 그렇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이게 아주 안 좋은 징조죠. 이게 또 금융, 은행권을 끌고 들어가요. 물귀신처럼. 금융부실, 집값 붕괴. 지금 집값이 꼭지치고 지금 1차 폭락을 한 상황이었죠. 부채 위험, 뭐 두말하면 소리 있죠. 세계 1위라고 하는데 환율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1050이나 1150에서 놀던 환율이 아직도 1300대예요. 자, 한번 두 가지 보자고요. 그 나라가 건전한지 부도가 날 위험성이 큰지. 아직도 환율이 형편없어요. 달러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두 번째, 주가가 어떻게 중국만큼 꼴찌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속국이에요.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 대만 신고가 찍고 있어요. 한번 주식 보세요. 신고가. 유럽, 미국 다 신고가입니다. 웬만한 나라들 선진국들 다. 그렇게 안 좋다는 독일마저도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는 꼴찌 중에서도 너무 못 갔어요. 어떻게 지금 아직도 2800에서 700에서 허덕거려요. 다행히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그걸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팽개쳤기 때문에 왜 팽개쳤어요? 지금 이런 요인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요인. 이것만 있습니까? 자, 경기 침체, 자본은 계속 빠져나가요.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산다는 것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무역 적자, 주유국 위기, 지금 중국도 위험하죠. 또 주식은 최저. 이거 국가부도 요인이 이렇게나 많아요. 보시면 자 이제 IMF는 진작부터 여러 번 경고했죠. 한국을 제2 외환위기 경고. 보시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 제2 IMF 경고가 쏟아지는 이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러려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투자 자본금 유출 경상적자국. 우리나라 돈이 진짜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간 거잖아요. 그나마 요즘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은 몰라요. 세 발의 피죠. 두 번째, 부동산 거품 정말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인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거의 70%가 넘어가요. 자산에.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40% 이내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어. 집값 떨어졌다면 그냥 부도가 나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집값이 한번 조금 출렁거렸다고 소비가 빵점인 거 보세요. 지금 소비 엄청나죠. 근데 그것도 국내 소비는 빵점인데 해외여행은 왜 이렇게 많이 가는 건지, 외제차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집값 폭락, 경제위기, 부동산 PF, 가게, 사업자 다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는 건 경제위기 때문에 정부도 자 연착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중국, 일본 통화 급락, 대외 의존도가 높고 환율도 취약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자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수출입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게 망가지면 무역 적자, 수출입뿐만 아니라 자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문제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빵점이잖아요. 완전 정말 경제 성장률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하고 무역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니 저기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러지 않느냐? 뭔 다른 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취약하지 않았어요. 그걸 기업 탓으로 돌리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보시면 자 가계부채도 최대입니다.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 금융부실 확대 우려. 금융부실이 계속 번져나갈 우려가 있고 1997년에 왜 연쇄위기로 외환위기가 터진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한중일, 아시아 연쇄적으로 같이 터질 가능성이 커요. 어느 한 나라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97년에는 동남아발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취약해서 특히 타격이 좀 더 컸죠. 자, 투자 자본금부터 시작을 해갖고 6가지나 되네요. 그럼 이거 근거 보자고요. 자, GDP 성장률. 원래 우리나라가 한 3포인트 정도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줘야 돼요. 3%. 근데 이게 뭐예요? 2.2, 0.7. 너무 빠지니까 이제 코로나 회복하면서 4.3까지 가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래도 3%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하는데 2.6, 1.4. 특히 2023년 완벽하게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거의 안 쓰는데 이거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해해 다들 이게 뭐예요 뭐 이거 완전히 월별 수출입 이게 0이에요 0. 자, 어떻게든 게 망가뜨려도 이렇게 망가뜨려요. 보세요. 자, 와, 수입이든 수출이든 아직도 수입은 회복을 못하고 있고 수출은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끝부분 보세요. 처져 있지. 그 다음에 외환보유국도 이게 꼭지를 찍었어요. 자, 21년 9월달 꼭지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외환보유고 줄어들고 있어요. 아, 그 환율 방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아니, 우리나라만 환율 방어합니까? 핑계보다는 해결책을 차지하죠. 근본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썩어 빠지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개인과 기업 모두 빚더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대통령 욕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든 야든 지금 책임감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한 거 맞잖아요. 뭐 하나 잘 돌아가는 거 있나요? 그게 다 국민 책임일까요? 물론 국민들도 책임은 있죠. 하지만 우두머리들이 책임을 져야죠. 여기 보시면 영끌 빚도 자영업자 초비상, 대출 절벽에 금리 인상까지 다 준 거. 와. 자, 2030 빚도 영끌. 첫 번째, 2030 빚도 영끌. 두 번째, 자영업자 심각하죠. 세 번째, 다중채무자. 이 개인으로 봤을 때도 이 세 가지 다 심각해요. 아까 기업 말했죠. 기업도 심각하잖아요. 기업은 뭐 좀비 기업, 한계 기업 있죠. 그리고 건설사 같은 경우는 PF 문제. 그걸로 망가지거나, 지금 개인은 바로 이 셋 중에 하나가 망가지거나 상당히 불안한 요인인데, 2030 빚도 주식 부동산 투자로 완전 빚지고, 이거 사실상 노름이에요. 노름. 돈도 없으면서 왕창 얻는 것은. 자, 문별 변동금리 81%로 완전 죽어나갔죠. 고금리 때. 영끌 주택 매입 급감했죠. 그 이후로 매수 감소로 집값이 폭락을 했고, 결국 집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상투에 잡은 사람들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왜 빚으로 주식을 잡고 한 사람들을 탕감해 줍니까? 왜 탕감해 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도 본인들 국회의원들 돈으로 합니까? 대통령 돈으로 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죠. 탕감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겨요. 이번에 자영업자 보자고요. 245만, 와, 831조. 진짜 많네요. 831조. 1인당 대출 3억 4천. 자영업자들 평균 3억 4천 대출 받고 있어요. 자기 돈도 없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38%.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OECD 국가 압도적 1위. 2위가 그리스인데 한참 밀려요. 장사도 안 되는데 에이 직장 때려치고 장사해야지. 아이 이거 안 되니까 이거 해야지.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 많아요. 전반적으로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장사에 뛰어들어가는 거죠. 대출 중단, 인상 타격. 그러니까 1년도 못 버티고 또 1억 손해보고 3억 손해보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장기 폐업으로 인해서 이게 타격이 컸는데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또 그래요. 그런데 또 정부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당연히 이렇게 청산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파산을 하거나 또는 개인 희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후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들이 잘못해서 빚진 걸 왜 국민들 세금으로 탕진시켜줍니까? 탕감해줍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전혀 모른 체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해줘도 본인이 갚게끔 해야죠. 본인이 갚게끔. 아주 안 좋은 제도예요. 이러니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러니. 아니,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꾸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까지 다 책임져 가지고 다 물귀신이 되게끔 만들어요. 자신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자, 다중채무자 423만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거기서 빌리고 이러니 은행들 난리 나는 거죠. 물론
오죽 답답하면 빌리겠습니까만은 사업 실패, 빚투, 영끌, 금리 높은 이금융권. 즉 지금 개인들도 이러한 아주 어쩔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 잘못으로 있는 것들은 탕감해주면 안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좀비 기업을 왜 국가에서 탕감해줍니까? 좀비 기업을 지들 망하라고 놔둬야죠. 중국 경제위기 6가지. 자, 얼마 전에 해줬는데 부동산 회사 디폴트, 높은 부채 수준, 정말 높죠. 300%. 우리나라를 이제 초과할 단계죠. 디플레이션 압력, 물가 지금 하락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경제 성장률 둔화. 지금 위기가 확산되고 이미 터졌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인정은 안 해요. 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하락, 정책 불신, 소비자 지출.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완전 바닥이죠. 여러분들 주식 보면 그 나라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 보면 그 회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1%가 아니에요. 100%.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꼴찌라는 거 하나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어떤 회사가 주식이 꼴찌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주식가가 이렇게 망가질 정도, 홍콩 지수가 이렇게 망가진다는 것은 중국이 망가졌다는 뜻이에요. 외국 이탈, 무역 장벽.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옆에 있으면서 괜히 불똥 튈까봐 좀 그게 걱정이에요. 자, 투자자 점검 요인. 그런데 아무리 이제 국가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위기를 계속 극복해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5,000년 동안 외침도 다 지금 물리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 번의 경제적 위기도 다 이겨냈고, 전쟁, 완전 그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까지 한 나라인데, 자, 얼마든지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좀 이런 상황을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꾸준하게 성장. 여기 보면 물가, 이제 모든 지표는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같이 봐야 돼요. 왜? 미국이 세계를 선도하니까. 미국의 문제는 곧 우리나라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보시고. 먼저 물가가 어떨까요? 물가가 아직은 끈적끈적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3포인트에서 오래 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좀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설령 덜 내려가더라도 금리는 내려갑니다. 이제 물가를 인정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 성장. 분기별로 올해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지표로 봐서는. 아마 다른 나라들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성장할 건지는 하반기에 가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율. 우리나라 원화가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주가는 뛰고 원화는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식. 우리나라 주가 지금 한마디로 똥값이에요. 주가가. 자, 지금 주가가 뛰고 있으니까 부도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3,000, 놀라지 마세요. 3,500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 대만, 일본 따지면 그 나라도 심각한 문제들 많거든요. 3,500이 정상이라고요. 그냥 그것도 좋은 상태가 아니야. 4,500까지 가도 그런가 보다 이런 끄덕끄덕거릴 정도예요. 제 말이 틀렸는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2,700, 800 갖고 뭐 주가 올라가니까 나라가 괜찮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자, 집값 미국, 한국. 미국은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울만 지금 반등을 한 것 같고 지방, 수도권은 아직도 마이너스예요. 지표, 금매 분양 아직 좋지 않습니다. 매물이 많고 거래량도 적어서. 정책. 정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까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연착륙을 쓰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떼돈 벌 수 있는 8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경제위기가 터졌을 때, 또는 경제위기가 안 터지고, 확률적으로는 경제위기가 안 터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무조건 경제위기 터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안 터질 확률이 높은데 터진 다음에도 이거 좋고요. 안 터지면 지금이 바닥이에요. 다시 터지면
한참이 밑이 바닥이겠죠. 근데 가능성은 낮아요. 자, 안 터지면 지금이 바닥이라고요. 자, 보자고요. 경제위기 터지면 당연히 기다렸다가 바닥에 잡으면 되고, 분양권 활용하세요. 자, 만약에 이제 계속 주가가 뛴다 그러면 이건 안 터진다는 뜻이니까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갭 투자 얼마든지 해야죠. 바닥이니까. 자, 현금 보유. 현금을 보유해야만이 잡을 수 있어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잡게 되면 현금 활용을 못합니다. 자, 정부가 부양책을 당분간에 계속 쓸 것 같죠. 그리고 주식 암호 폭락하게 되면 당연히 잡아야죠. 다만 이제 경제위기가 없을 것 같으면 지금의 주식도 바닥입니다. 암호화폐 신고가 찍었다고 해도 지금이 바닥이에요. 다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비싸더라도 우량 좀 하세요. 다른 것들은 휴지 조각입니다. 자, 집값 폭락. 집값 폭락하면 당연히 싸게 잡아서 좋죠. 근데 폭락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도 만약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경제위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이 바닥이 되는 거예요. 즉, 좀 바닥이 한번 크게 떨어져서 바닥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 만약 탄력을 받게 되면 여기가 바닥이라고요. 바닥장에 매입, 떼돈 벌 수 있는 방법. 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부동산이죠. 누가 말해도. 서울, 경기 5억 갭 투자하게 되면 15억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도 5억짜리 괜찮은 것들 10억까지. 이번엔 주식은 딱 두 개만 하세요. 삼성전자 그리고 펀드, 코스피를 추종하는 펀드, 이상한 펀드 말고 이 두 개. 이해가셨죠? 조금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이제는 인버스 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바닥이라 그래. 우리나라가 좋아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 못 갔어요. 미국이 100걸음 가면 우리나라는 200걸음 갈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 시점에서 쓸데없이 일본 거, 미국 거 주식을 왜 삽니까? 우리나라 거 잡아야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코스피, 저평가, 펀드, 우량주. 가상화폐는 다만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비트코인 쪽으로만 생각. 자, 달러는 잡으면 안 돼요. 이 시점에서. 금은 잡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하는 이 평가는 현 시점이고 뭐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또 흐름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죠. 자, 한국 국가부도 사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2024년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과 무역 수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물가와 내수 소비, 기업 부도율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